자, 이제 그 형체력 들어가 보죠. 형체력은 뭐 이거를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금형 강도하고 연관져서 또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, 그 전에 요 이 금형에서 형체력을 견디는 그런 생각도 물론 중요한데,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그 자주 등한시하는 부분이죠. 뭐냐 하면 사실 이 제품 같으면 아마 하트런너로 그 런너 시스템이 돼 있을 텐데, 그 런너 게이트 피드 시스템이라 그러죠. 런너 게이트 설계할 때 그 런너 게이트하고 형체력하고 잘 띄워놓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그 요 런너 게이트를 이제 특히 하트런너에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가, 그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. 요 데이터는 좀 옛날 거 같아갖고 찾아도 없긴 없던데, 우선 이제 형체력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툭 내려왔는데, 이게 뭐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 스파이크 형상으로 형체력이 변하지는 않죠. 왜냐하면 그 사출기 응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생긴 점은 그 속도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변환하는 점이죠. 그 변환하는 점에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생기는데, 실제 사출기에서는 이렇게 그 바로 그 이제 속도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바꾼다고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, 이게 뭐 한 0.1초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. 그건 뭐 그 응답성 문제니까 그거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, 워낙 큰 하중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렇게 스파이크는 안 생기는 거죠. 이것보다 여기서 한번 보죠. 이건 뭐 비슷한 제품인데 이제 딴 건데, 여기서 이렇게 쭉 속도 제어로 올라갔다가 요점이죠. 요점을 찍어보면 이제 X축 시간이 3. 약 3초. 그 다음에 형체력은 이때 156톤 밖에 안 나왔죠. 156톤인데, 그때가 이제 그 속도 제어에서, 다시 얘기하면 여기 유량이죠. 유량 제어에서 이제 압력 제어로 바뀌는 거죠. 바뀌는 건데,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압력이에요. 여기, 아이고, 쭉 내려가면 여기가 사출압이고 여기 형체력이고 유량이고 이렇게 되는데, 유량을, 그러니까 그 속도 제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유량이 초기에는 뭐 얘도 이제 유량이 그 급격하게 한 번에 초기부터 그 집어넣을 수는 없고, 이렇게 어느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. 짧은 시간에 이제 고정된 유량이 거의 일정하지요. 일정한 유량을 쭉 금형 안으로, 그러니까 수지를 일정한 유량으로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는 요 그 압력 제어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압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건데, 요때를 이제 보압을 준다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유량 제어로, 속도 제어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압력 제어로 보압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 생기는데, 여기 3.295초가 바로 요거죠. 여기서 이제 속도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. 이때 이제 그 압력을
현재 작용하고 있던 사출 압력보다 이렇게 쭉 보통은 떨어뜨리죠. 떨어뜨려서 보통 한 20%만 떨어뜨려 갖고 여기서 뭐 88, 64 메가파스칼 정도로 그 작용하는 게 뭐 일반적인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요 유동 선단의 그 면적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50 메가파스칼까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떨어뜨려서 보합 제어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합 제어를 하고 보합 제어를 했는데, 뭐 얘기가 이제 자꾸 길어졌는데, 여기서 압력은 요때가 가장 높지만 형체력은 여기서부터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쭉 올라가죠. 이게 뭐냐 하면, 이게 이제 요 하트러너 설계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그 조금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, 이 우리가 요 그 속도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변환할 때 요때 압력을 한번 보면 여기서 지금 80.4죠. 80.4인데 여기 게이트 요쪽까지 압력이 여기가 뭐 57, 뭐 한 60, 그러니까 한 20 메가파스칼 뚝 떨어졌는데, 그러면 이 얘가 수지가 계속 흘러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 강화가 한 20 메가파스칼이 되지만, 이 성형이 다 되고 수지가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적을 때가 문제죠. 적을 때 보면 이때 이제 압력을 보면 이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때가 이제 보합 전환할 때고, 보합 전환한 이후에 이때는 이제 거의 찼을 때 같네요. 찼을 때고, 그 이후에 보면 이때 여기 한 50 메가파스칼 되고 여기 48이니까 지금 압력이 거의 안 떨어졌죠. 그 보합 전환할 때는 20 메가파스칼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2 메가파스칼도 안 떨어졌죠. 그러니까 수지가 흘러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, 다시 얘기해서 유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압력이 거의 뭐 제품 끝까지 상당한 압력이 전달이 되는 거죠. 여기가 이제 50이니까 뭐 여기에 50까지 전달되진 않겠지만 끝에 보면 한 40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압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합을, 그러니까 압력 제어로, 속도 제어에서 이제 압력 제어로 변화해 갖고 사출기에서 제어를 하지만,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압력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가 없으면 그럼 그 제품이 꽉 차고 나서 굉장히 높은 압력이 작용하겠죠. 아까 이제 80에서 한 64, 뭐 65 요 정도로 보합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,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얘는 50까지 떨어뜨린 게, 여기서 이제 압이 이 성형부에 전체 걸리는 압력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합을 50까지 준 건데, 그래도 형체력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.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이 이제 제가 버벅거린 것 같은데, 여기서 이제 보면 얘는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충진될 때 요 유동 선단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죠. 점점 줄면서 이 압력을 많이 떨어뜨리면 이렇게 유량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겠죠. 이렇게 떨어뜨려도 사실은 여기서 그
유동선단의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얘가 그 성형되는 속도는 큰 차이 없이 성형이 되지요. 얘를 아마 이제 등고선으로 보면 이렇게 쭉 등고선이 거의 균일하니까 이제 여기서 50까지 그 보합을 낮췄어도 이렇게 균일한 속도가 이제 유지가 된 건데,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, 이게 만약에 보합 전환을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겠죠. 속도가 느려지면 그만큼 이제 표면 결함이 나오는 거죠. 유동선단의 속도가 바뀌니까. 그럼 유동선단 온도도 바뀔 거고,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표면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그 보합 전환할 때 압력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건데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실은 요 그 사출기 노즐 입구에서 하트러너, 이 경우는 이제 밸브 게이트죠. 밸브 게이트 노즐, 밸브 게이트 입구까지, 밸브 게이트 출구까지 그때 압력이 사실은 안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, 이상적일 수는 없고 그렇게 될 수는 없고, 얘를 이제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최소화 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런너를 그럼 무작정 크게 하는 게 좋으냐? 그건 또 문제가 있죠. 왜 그러냐 하면 이 런너 게이트 쪽에 하트 런너 쪽 볼륨이, 최적이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최적보다 커진다. 그렇게 되면 사출기에서 그 수지를 녹여서 계량을 해서 쭉 집어넣으면 이 제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트런너 안에 한 번 있겠죠. 한 번 있고 그 다음 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, 어차피 이제 하트런너니까 사출기에서 계량한 재질을 순수하게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데, 그래도 얘가 하트런너 최적이 제품 최적보다 커지면 얘가 한 사이클만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사이클 있다가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뭐 더 커져 갖고 이 최적이 2배, 3배 된다 그러면 뭐 3사이클, 4사이클 있다가 그 용융된 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요 사출 재료가 열을 오랫동안 받고 있으니까 전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디그레이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설계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을 한 것 같은데, 설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. 가능하면 그 요 하트런너에서 압력 강화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트런너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, 요 제품의 최적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요 하트런너를 결정해 줘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그거를 말로 해서 좀 그런가 한번 써볼까요? 그 하트런너에서의 압력 강화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유리하지만 재료의 디그레이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
하트러너 최적은 제품 최적보다 작은 범위에서 결정한다. 이러면 되겠죠. 좀 말이 좀 적어 할 것 같아서 글씨가 좀 작은가. 글꼴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압력 강화를 하트러너에서 압력 강화가 최소화되는 게 좋지만 재료 디그레이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트러너 최적은 제품 최적보다 작은 범위에서 결정한다.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.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.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거는 꼭 기억하도록 하지요. 하트러너에서의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하트러너에서 압력 강화 최소화 시키려면 당연히 이제 하트러너를 이제 그 런너 직경을 큰 걸 써야 되겠죠. 밸브도 큰 걸 써야 되겠고 해서 이렇게 되지만 그 하트러너 최적이 제품 최적보다 작은 범위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. 좀 설명하기가 복잡한 건데. 자, 그리고 이제 요 강도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죠.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요 위에 냉각, 온도, 충전 해서 이제 사출에 관련해서 좀 신경 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. 자, 이제 다음번부터는 강도 얘기를 할 텐데, 요 강도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요 몰드 베이스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도록 하지요. 오늘은 이걸로 마치죠.